최악의 기름으로 카놀라유와 콩기름을, 최고의 기름으로 포마스 올리브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걔네 말고도 엄청 뭐 많잖아요. 댓글로 많이들 질문을 남겨주셔서 아예 기름 하나하나에 대해 코멘트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름을 리뷰할 순 없어서 건강기능식품스러운 특수한 기름은 제외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칠 법한, 또 실제로 구매가 가능한 요리용 기름 위주로 다뤘습니다. 총 14가지 기름을 리뷰한 총정리답게 오늘 영상 아주 깁니다. 궁금한 부분만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게 하단 타임스탬프에 시간대를 표기해 놓았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전세계 생산량 3위, 클린 청정 이미지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막상 까보니 고온조리 시 발암물질을 대량으로 내뿜는 카놀라유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들어보신다면 이전 영상에 제가 투머치토커 빙의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급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F 드리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카놀라유가 진짜 괘씸한게 알거다 하는 식품업계에선 고온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잘 쓰지도 않고 그나마 어떻게든 써볼까 싶어 고온에 강한 팜유나 올리브유를 습가보기도 하고 그것도 부족해 아예 품종을 개량해서 조성 자체를 갈아엎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소비자 상대로는 클린, 청정, 건강 마케팅을 펼치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전세계 생산량 2위,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기름. 하지만 콩기름 역시 카놀라유와 함께 최악의 기름으로 선정했었죠. 문제의 C18대3은 카놀라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그 다음으로 불안정한 C18대2도 50%가 넘기 때문에 고온에 매우 취약한 면모를 보입니다. 게다가 콩기름은 카놀라유에 비해서 문제점을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데 요새 오메가3 난리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오메가3 열풍이 부는 이유는 오메가6 지방산을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 심혈관 질환, 관절염 확률이 높아지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난리가 났던 건데요. 한국인은 오메가6를 7.5배나 더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범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C18대2가 바로 전형적인 오메가6 지방산이며 콩기름에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죠. 요에스더 박사님도 과거에 이미 언급한 적이 있었네요. 하여간 좋은 점을 찾아볼래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등급은 당연히 F 드립니다. 와인 산업이 발달하면서 부산물인 포도씨가 수십 톤 트럭 단위로 나오자 얘네만 모아서 화학적으로 기름을 추출한 포도씨유입니다. 일단 C18대3이 거의 없는 건 칭찬해 줄만 한데 그 빈자리를 C18대2의 75% 이상 몰빵했다는 충격적인 선택을 했군요. 제정신일까요? 그 와중에 가격은 카놀라유보다 비싸다니 할 말이 없군요. 등급은 F 드리겠습니다. 다소 생소하지만 전세계 생산량 4위에 가격이 저렴한 것이 포인트로 저희 동네 이마트에서 판매 중일 정도로 나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름입니다. 조성을 보면 C18대3이 거의 없는데 그 빈자리를 C18대2로 만땅을 채운 포도씨유스러운 조성이라 별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등급은 당연히 F 드리겠습니다. 엥? 그런데 저번 영상에서 분명히 해바라기유가 제일 안전하다는 데이터를 본 것 같은데... 이게 해바라기유의 포인트인데 얘는 특이한 변종이 하나 있어서 영상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리죠. 옥수수 전체가 아닌 옥수수의 씨는 부분만 모아다가 화학적으로 추출한 기름입니다. 씨눈을 배아라고 하기 때문에 옥수수 배아유, 줄여서 옥배유라고 하기도 하죠. 김 뒷표시에 써져 있는 거 많이 보셨죠? 포도씨유가 남아도는 포도씨를 이용해 만든 기름인 것처럼 옥수수 전분을 생산하려면 지방이 대부분인 옥수수 씨눈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 모아서 만든 게 옥수수유입니다. 참고로 이런 찌꺼기만 모아 기름을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옥수수 전분을 대량 생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에 무조건 들어가고 이것 없으면 현대 식품산업 자체가 굴러갈 수 없는 액상과당의 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대 생산국은 당연히 콘벨트로 유명한 미국. 진짜 압도적인 물량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어깨 최저가인 콩기름, 카놀라유에 비빌 정도로 저렴한 게 포인트인데요. 포도씨유, 해바라기 씨유와 조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코멘트는 스킵하겠습니다. 등급은 F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리브유 다음으로 가장 좋은 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은 베스트는 아니지만 충분히 바람직한 편입니다.
믿고 고르는 C18대3이 1%대, C18대2도 30%로 낮은 편이고 안전한 C18대1이 40%가 넘는데 포화지방산인 C16대0이 17%. 이건 고온에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조합이에요. 데이터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발암물질의 아크롤레인 생성량을 봤을 때 살루닌은 넉넉하게 하위권에 속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살루닌은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안타깝게도 현재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입니다. 굳이 써보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구매해볼 수는 있지만 가격이면 가격, 성분이면 성분, 확실한 S급 상위호환 제품이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등급은 D 드리겠습니다. 3부의 진정한 주인공 올리브유입니다. 3부작 내내 제가 앵무새처럼 C18대3 나쁘다, C18대1이 좋다 외쳐대는데 C18대1의 원래 이름은 올레익 애시드, 올레익은 라틴어 올레움에서 나왔고 올리움은 고대 그리스어 엘라이온에서 왔답니다. 그리고 엘라이온은 올리브유란 뜻이죠. 즉 C18대1이 최고다? 올리브유가 최고다 라는 말과 동의어인 겁니다. 조성을 보면 C18대1이 70%에 가깝고 C18대2도 10%대에 C18대3도 0%대,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고온에 매우 안정적인 황금 밸런스를 넘어 오버스펙에 가깝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댓글을 보니 올리브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좋냐라고 얘기가 나와서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엑스트라 버진과 포마스 딱 두 가지만 구비하시고 대신 엑스트라 버진은 완전 비싸고 좋은 거 작은 거 하나 사서 샐러드나 이탈리아 요리할 때 마지막에 살짝 뿌려서 풍미만 내는 한식의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포지션으로 쓰시고, 포마스는 한식, 중식, 양식 그냥 모든 상황에서 카놀라유 쓰듯 전천후로 아무데나 막 굴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엑스트라 버진을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철저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용도를 특화하는 게 효율적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퓨어 올리브유도 좋은 기름인 건 맞지만 포마스 올리브유와 비교하면 스펙은 똑같은데 가격 경쟁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았던 거고요. 올리브 하나로 세상의 모든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게 허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포인트를 모두 갖춘 올리브유. 등급은 당연히 S 드리겠습니다. 좀 뜬금없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 넣었습니다. 현재 참기름은 어떤 포지션이죠? 둘 다 깨라는 이유로 참기름, 들기름은 같은 기름인데 향만 다른 페트와메트 같은 형제 취급을 받고 있고 절대 열을 가하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죠. 들기름은 사실입니다. C18대3이 무려 50%대로 고온 조리 시 그렇게 안 좋다는 카놀라유조차도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발암물질을 내뿜죠. 하지만 아주 놀랍게도 참기름은 아까 제가 고온에 잘 버틴다고 말씀드린 살루니와 매우 흡사한 조성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제를 안 해서 항산화제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정적이고요. 실제로 이러한 점에 착안해 가열시 불안정한 콩기름, 해바라기에 참기름을 넣어서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제기되었죠. 결론적으로 참기름은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콩기름이나 카놀라유, 포도씨 이런 거보다는 훨씬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참기름으로 전을 부친다던가 스테이크를 굽는다던가 하는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참기름 넣고 뭐 좀 볶는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등급은 B 드리겠습니다. 정제를 거친 아보카도 오일은 조성상 포화지방이 조금 더 많은 올리브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온에도 안전하고 맛도 문화에서 어디든 쓸 수 있지만 가격이 굉장히 사악한 편이라 저는 굳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기름 자체는 좋은데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등급은 C 드리겠습니다. 코코넛 오일의 특징은 숫자 0으로 끝나는 애들, 포화지방의 비율이 70%를 넘는다는 겁니다. 사실 고온에서 안전한가만 따지면 포화지방이 원리상 최고기 때문에 시어링에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제 코코넛 오일의 경우 인터넷에 알려져 있는 발연점 200도를 훨씬 뛰어넘는 250도 부근을 안정적으로 찍어주고 기름 냄새가 아예 없는 데다 나름 쿠팡에서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매할 수도 있어서 시어링 원툴로는 최강자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일부러 사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컨셉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등급은 A 드리겠습니다. 3부작을 관통하는 핵심 C18대1이 최고다. 이걸 제 영상을 보고 처음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사실 식품업계는 옛날부터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우리 몰래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별짓을 다 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류가 지난 수천 년 동안 가장 잘해온 일, 바로 품종 개량이었죠. 아까 해바라기우 얘기하면서 변종이 하나 있다 했죠. 해바라기로 기름을 뽑다 보니 유독 C18대1이 많은 해바라기가 있었고, 멘델의 유전 법칙을 이용해 이런 놈들끼리만 교배를 시킨 결과 원조 맛집인 올리브유를 까마득히 뛰어넘는 수준인 C18대1만 80%를 넘기는 괴물을 만들어냈죠. 이런 식으로 개량을 통해 C18대1, 즉 올레이게시드의 메이플 스토리 마냥 스탯즈 분배를 한 친구들을 하이올레이크이라고 하며, 가장 유명한 게 하이올레이크 해바라기유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갖고 온 데이터에서 가장 안전한 기름이 해바라기유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하이올레이크 해바라기유였던 겁니다. 하지만 쿠팡 직구를 쓰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살 일은 없어서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기름입니다. BHC가 롯데푸드에서 BH 전용으로 생산한 하이올레이크 해바라기유를 쓴다고 하네요. 추측컨대 고온에 안정적이라 같은 기름도 더 오래 쓸 수 있으니 원가 절감에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발암물질 안 먹으니 건강에서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올리브유 뺨치는 좋은 기름이 먹으니까 좋고, 윈윈윈 아닌가 싶네요. 성능은 올리브유와 동급일 정도로 조성이 좋고, 일반인 기준에선 딱히 쓸 일은 없겠지만 업소용으로는 가치가 매우 크다는 점, 등급은 A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식물성 기름을 살펴봤다면 동물성 기름 3가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포화지방 비율이 20% 정도 올라간 고체 버전의 올리브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카놀라유나 콩기름에 비하면 고온조리에 훨씬 안전하고, 일단 풍미가 워낙 좋고 무엇보다 익숙하다 보니 활용가치도 높죠. 다만 기름 자체는 좋긴 한데 과연 라드만 따로 써서 써볼까 하면 굉장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일단 찾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 가격이 은근 비싼 편이고요. 라드로 그렇게 요리하고 싶으면 삼겹살 때려넣고 볶으면 되는 거라 굳이 따로 구비해야 되나 싶은 거죠. 일반인이 쓰기에는 실용성이 너무 떨어져서 등급은 B 드리겠습니다. 기버터는 동물성 코코넛 오일이라도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코코넛 오일처럼 고온에 잘 버티는 시어링 스페셜리스트이며, 코코넛 오일보다 구조가 조금 더 안정적이어서 250도 이상도 가뿐히 찍으니 초강력 마이야르를 원한다면 채용해볼만 합니다. 다만 가격이 좀 있고 기버터 특유의 향이 있어서 활용도가 약간 제한된다는 점 때문에 등급은 B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자타공인 식품 고인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너스로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런 기름을 고온조리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가 C18대3이 C18대1의 100배 가까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는 데이터까지 친절하게 보여드리면서 꼴랑 C18대3이 10% 있다는 이유로 카놀라유를 그렇게 까댔는데, 그거보다 세 체급 높은 C20대6 10.2%, C22대6 26.4%. 근데 얘가 뭐냐고요? 얘네를 공식 명칭으로 바꿔봅시다. 오우씨, 하나도 모르시겠죠? 그럼 이러면 어때요? EPA와 DHA, 몸에 좋다고 비싼 돈 주고 사드시는 오메가3의 주성분이며 고등어에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몇 년 전에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정부 발표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정부 부처에서 일부러 어민을 죽이려고 데이터 조작을 했을까요? 이때 자료를 찾아보면 유독 고등어만 삼겹살, 계란 후라이에 2배 가까운 미세먼지를 방출하는데, 지방산 조성을 생각해보면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여요. DHA, EPA는 구조가 워낙 불안정해서 단순히 보관만 잘못해도 생선 쩐내 같은 산패는 냄새가 나는데, 이걸 마이야르가 날 정도로 노릇노릇하게 굽는다? 그것도 카놀라유 들이붓고요? 물론 1년에 집에서 고등어 몇 번 굽는 정도로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보기엔 어렵지만, 다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때 사회를 강타했던 고등어 스캔들이 제 3부작 시리즈를 종합해보면, 아, 이게 완전히 헛소리는 아니구나, 집안에서 고등어 구울 땐 좀 각별히 신경 써야겠구나 정도로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물론 대기 중 미세먼지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겠죠. 정말 긴 영상 그리고 어려운 내용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준비하느라 어려웠지만 유용했다는 댓글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정말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댓글까지 또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